발밑의 흙이 붉고 건조합니다. 이곳은 얼어붙을 정도로 춥습니다. 녹슨 색의 먼지가 공중을 떠다니고 있습니다.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발이 가라앉는 두꺼운 먼지층 때문에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는 화성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날 소위 붉은 행성이라고 불리는 화성은 실제로 건조하고 먼지가 많아 보여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아주 오래전에는 이 세상이 매우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약 35억 년 전에 화성 표면에 존재했을 수 있는 거대한 바다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아마도 수십만 평방킬로미터를 덮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붉은 행성 표면을 촬영한 수많은 위성 이미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지는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연구원들은 이 지역에 대한 입체 지도를 만들 수 있었어요. 연구진은 강에 의해 깎여졌을 가능성이 높은 6,400km 이상의 특정 지역을 도표화했어요. 이 지층들은 한때 해저에 깎아 만들어진 수로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2007년에 화성 정찰 궤도선이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능선의 두께와 각도와 위치를 분석했죠. 주요 목표는 에올리스 도르사라고 불리는 지형적 함모를 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붉은 행성의 이 부분은 1년의 지속적인 변화를 겪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러한 변화는 해류와 강에 의해 암석이 빠르게 이동하고 해수면이 눈에 띄게 상승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연구원들은 또한 화성의 남쪽 고지대와 높은 분화구, 그리고 평탄한 저지대를 구분하는 매우 명확한 경계를 발견했어요. 마치 거대한 바다가 남긴 해안선과 매우 비슷해 보였죠. 이 모든 것은 고대에 실제로 화성 표면에 바다가 있었으며 그 바다는 매우 컸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그러한 바다가 존재한다는 것은 생명체의 존재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발견은 과학자들에게 붉은 행성의 고대 기후와 그 진화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제 화성이 매우 따뜻하고 대기가 충분히 두꺼워 액체 상태의 물이 많이 존재했던 시기가 있었음을 알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30억 년 전 화성 북반구의 기후가 오늘날 지구의 기후와 비슷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다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아마도 붉은 행성의 기후가 점점 더 차가워지면서 바다 표면이 얼어붙었을 거예요. 오늘날 바다가 바스티타스 보레알리스라고 불리는 북부 평원 아래의 암석, 파편, 먼지층 아래에서 얼어붙은 상태로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또는 대기 스퍼터링 과정을 통해 바다의 물이 대기로, 그리고 결국 우주로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 원자는 태양에서 나오는 고에너지 입자와 충돌한 후 대기권 밖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어쨌든 한때 화성 북반구의 상당 부분을 덮고 있던 바다에 대한 이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 존재에 대해 논쟁 중이에요. 현재로서 화성은 평균 기온이 영하 62도로 매우 추운 세계예요. 행성 표면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른 호수바닥, 분화구, 화산, 협곡으로 덮여 있어요. 화성에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바다만이 화성의 멋진 점은 아닙니다. 붉은 행성에 몰아치는 모래폭풍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영화에서 모래폭풍은 우주 비행사의 캠프를 파괴하고 우주선을 산산조각 내는 엄청나게 강력한 자연의 힘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얼마나 사실일까요? 화성은 지구의 망원경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먼지 폭풍을 일으키는 것으로 악명이 높아요. 때때로 대륙 크기의 지역을 덮고 한 번에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죠. 하지만 이 외에도 화성에서는 3년에 한 번, 지구 시간으로는 약 5.5년에 한 번 발생하는 훨씬 더 드문 폭풍이 있습니다. 이 폭풍은 일반 폭풍보다 더 크고 훨씬 더 강렬해요. 이러한 폭풍은 행성 전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를 글로벌 먼지 폭풍이라고 불러요. 동시에 행성 전체를 휩쓰는 먼지 폭풍이 우주 비행사나 장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화성의 폭풍은 거대하지만 풍속은 최고 시속 96km에 불과해요. 이는 지구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허리케인급 바람 속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속도죠. 게다가 이러한 풍속 비교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지구의 대기에 비해 밀도가 1% 정도에 불과해요. 즉, 화성의 바람은 피해를 입히거나 연을 날리려면 훨씬 더 빨리 불어야 합니다.
이제 붉은 행성에서 발견된 다음 놀라운 현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눈처럼 보여요. 심지어 안구를 관통하는 정맥처럼 보이는 구불구불한 수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진짜 눈처럼 보이진 않아요. 실제로는 지름이 거의 30km에 달하는 거대한 분화구예요. 마치 눈동자처럼 보이는 분화구 주변에는 더 큰 분화구가 많이 있어요. 이 분화구들은 수십억 년 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당시 화성은 우주 암석의 여러 차례의 공격을 견뎌야 했죠. 그런데 왜 눈 모양의 분화구가 주변 풍경보다 더 어두운 걸까요? 과학자들은 한때 물이 거대한 구덩이를 가득 채웠다고 생각해요. 그 수로 기억하세요? 그 수로들이 물을 운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분화구가 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일부 물질과 광물이 침식되는 것을 막았죠. 다음 목적지는 발레스 마리네리스입니다. 이곳은 화성의 적도를 따라 이어지는 거대한 협곡 시스템입니다. 길이가 4,000km가 넘습니다. 또한 지구의 유명한 그랜드 캐니언보다 4배나 깊습니다.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미국 대륙 전체에 걸쳐 있을 정도로 거대해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발레스 마리네리스가 붉은 행성 지각의 거대한 균열이라고 생각해요. 이 균열은 먼 과거에 행성이 냉각되었을 때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화성의 또 다른 숨막히는 광경은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큰 방패 화산인 올림푸스 몬스입니다. 지름이 600km가 넘어 애리조나주와 거의 같은 크기예요. 또한 산의 높이는 26km에 달하고 주변은 엄청나게 높은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화산의 거대한 크기를 상상하기 위해 몇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화산은 마우나로아 화산으로 높이가 약 5km, 폭이 120km에 달해요. 꽤 인상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올림푸스 몬스의 부피는 마우나로아보다 약 100배 더 큽니다. 이 화성의 거인은 카우아이에서 하와이까지 하와이 섬 전체를 삼킬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화산이 왜 그렇게 큰지 오랫동안 궁금해했습니다. 표면 중력이 낮고 분출 속도가 빠르기 때문일 수 있어요. 또는 지구와 매우 다른 붉은 행성의 지각이 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지구의 지각은 15개에서 20개의 움직이는 지각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각판이 용암을 생성하는 핫스팟 위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화산이 형성되고 이미 존재하는 화산은 소멸해요. 그래서 용암은 많은 구멍을 통해 지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에서는 지각이 지구와 같은 지각판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암은 하나의 아주 큰 화산에 쌓이기만 할 뿐이죠. 화성을 방문하여 저녁 산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이 현상은 일몰 후 기온이 영하 62도 이하로 떨어지는 붉은 행성에서 발생해요. 기괴하고 신비로운 빛이 화성의 하늘에 퍼집니다. 안타깝게도 특별한 장비 없이는 이 은은한 빛을 관찰할 수 없어요. 자외선 아래에서만 볼 수 있는 이 야광은 붉은 행성 표면에서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결과입니다.